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38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상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올여름 더위가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 37도, 영덕과 울진 34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31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덥고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유독 날씨 때문에 지치고 힘든 요즘입니다. 건강하게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가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선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의 40대 여성이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정 병원에 이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3월부터 8월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하였고 최근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8월 17일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 이송 직전에 도주하여 포항시와 경찰은 합동 추적에 나섰고 4시간여 만에 포항 시내에서 이 여성을 붙잡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한 중학생 A양이 부모와 함께 울릉도 친척집과 관광지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A양이 방문한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하고 접촉이 되신 분하고 그 여객선의 탑승객은 명단을 받아갖고 주소지 보건소로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하고 시설 근무자는 검체를 해갖고 도서방 헬기로 지금 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금 이송을 했습니다. 영덕에서도 사랑제일교회의 지인을 만났던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교회 등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울릉도까지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서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사람이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에 나섰습니다. 현재 53명 가운데 1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검체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가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한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실제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에게 보급한 문제의 마스크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마스크는 나노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로 섬유 소재 연구기관인 다이텍 연구원이 개발해 생산을 맡겼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김동식 대구시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30만 장이나 보급한 이 마스크의 나노필터에서 유해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DMF가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은 공인 시험 기관에 의뢰한 결과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가 2차례 검사를 맡겼는데 연구원 주장과 달리 DMF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24일 1차 검사에서 최대 382.6ppm이나 검출됐고 지난 12일 2차 검사에서도 11ppm이 나왔습니다. 두 기관 다 10ppm 이상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 통신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량 폐기하라고 하고 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구시는 마스크와 관련한 DMF 허용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만큼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한 차례 더 검사를 맡기고 결과에 따라 다이텍 연구원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DMF 나쁘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100%.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스크에 끼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에 것처럼 많이 나오면은 이건 나쁜 거니까 그 책임 문제라든지. 대구시는 자체 보관 중인 문제 마스크 50만 장은 3차 검사 결과를 보고 폐기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나노 필터의 유해 물질 허용 기준 마련과 마스크를 이미 사용한 학생과 시민의 건강 영향 평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400여 명의 포항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 등은 광복절 집회에 포항에선 10여 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됐고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개신교인이 다수 참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집회 참석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복숭아에 이어 자두 농가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익은 자두가 쩍쩍 갈라지고 썩어 들어가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안동 최대 자두 주산지인 북후면의 한 자두밭입니다. 연일 내린 장맛비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수확해야 할 자두살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처럼 자두마다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자두에서는 보기 드문 열과 피해로 시간이 갈수록 상처 부위가 썩게 돼 이 농가는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긴 장마 때문에 이렇게 자두 열과 현상이 생겨서 수확을 지금 하지 못하니까 제가 자두 농사 지금 13년 차에 이런 그 현상은 생겨 처음입니다. 인근 다른 자두 농장도 피해는 마찬가지. 자두나무 가지를 흔들어 보니 자두가 죄다 떨어져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바닥엔 열과로 썩어 떨어진 자두가 널려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이 농가는 자두 80% 정도가 열과 피해를 보았습니다. 장마로 돼갖고 다 이제 터지고 병들어 나가니까 안타깝죠. 1년 농사인데 거의 건질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죠. 긴 장마는 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뿌리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잎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농사가 걱정인데 농산당국은 열과 피해를 줄이려면 배수로 정비 등으로 수분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제를 적절하게 쳐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철 냉해 피해에 이어 긴 장마로 복숭아, 자두 등 과실마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과수 재배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오후 2시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 흥해읍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집회에는 흥해읍 40여 자생단체와 포항시 피해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피해 지원 비율 70% 조항 삭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반발로 30분 만에 중단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포항 시민 5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항고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유 없다며 기존 처분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즉시 항고는 대구지법 항고 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이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후 법원은 일본제철 소유의 주식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 측이 응하지 않자 공시 송달 조치를 취했고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빠르면 오늘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국토부에 울릉공항 기본 계획안이 확정됐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이 마무리 단계여서 오는 10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 사동항 일대에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며 환자 후송이나 독도 인근 해상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헬기 계류장도 조성됩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지난 1일 암 투병 끝에 향년 78세로 별세한 정귀문 작사가 추모 공연을 오는 23일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엽니다. 이번 공연에는 경주 지역 가수들이 출연해 배호의 마지막 입새 등 고인의 대표작들을 부르고 추모 영상도 상영됩니다. 1942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난 정귀문 작사가는 고향에서 50여 년간 1000곡이 넘는 대중가요를 작사했고 포항 MBC 개국 이후 49년간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중등교사 269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수학 31명, 국어 27명, 영어 27명, 체육 20명 등 29개 과목에 모두 269명이며 교원 정원 조정과 추가 수급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전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등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과 펜션 등 외제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캠핑장과 식당 등지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절기상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올여름 더위가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 37도, 영덕과 울진 34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31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덥고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유독 날씨 때문에 지치고 힘든 요즘입니다. 건강하게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